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반등이 있다가 지금 다시 뭐 조정 장세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런 지리한 가격을 계속 보면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뉴스를 이제 찾다가 한 가지 되게 희한한 뉴스를 한 가지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이따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 그 영상에 보시면 유수에 이제 큰 손들이 다 얽히고 섞여가지고 이 지금 퍼즐을 맞춰 나가는 작업에 모두가 다 임해서 같이 이렇게 쇠사슬 같이 어울려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뉴스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퍼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 일단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100조 예산 편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ECB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나름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되게 광폭 행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2020년 이제 6월달 2, 4분기부터는 GDP, GNP 성장률에 관해서 지금 현재 0.6, 올해 말까지 지금 0.6인데 그걸 1.6까지 끌어올릴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니까 당연히 GDP, GNP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냥 펀더멘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ECB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매집하고 그 많은 돈들을 이용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훈풍을 의도적으로 불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ECB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IMF 총재 라가르드 총재가 ECB 중앙은행 총재가 되면서부터도 그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2007년 지금 보시면 9월 10일부터 2020년 11월 8일까지 지금 예약돼 있는 지금 여기 보면은 밸런스 시트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급격하게 지금 노란색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죠.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마 동조화돼 가지고 명목화폐 마지막 실험장으로 전 세계 어떤 그 금융시장이나 전반적인 주식시장이나 그런 것들이 마지막 실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암호화폐 장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와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비트코인도 이제 선물을 런칭을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까지 75배 마진을 선물을 런칭했다. 그러니까 얘네도 보면은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이낸스도 계속 이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 도래를 한다. 전 세계 예, 이제 폭풍을 몰고 올 거다.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CEO 로버트 브리드 러브.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이뻐요. 로버트 브리드 러브.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음번에 주요 황소 경기 직전에 있을 수 있다고 이분이 이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락장의 끝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논리적인 근거로 해서 이제 자기가 분석한 걸 얘기를 하는데, 역사 가지나 가면 여기에서 2023년까지 35배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브리드 러브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2013년 12월 비트코인의 유예 하락은 최고 1184달러에서 85%의 무서운 하락을 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166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다. 그러니까 1184달러에서 166달러로 하락을 했었다. 2013년 12월에 또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2017년 12월 2만 달러까지 도달하고 나서 우리도 이제 역사의 현장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3,320달러까지 떨어졌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83%나 하락을 했었다. 아마 이 경우를 아마 여러분들도 직면해 계시고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 장세가 있다가 만불이 넘는 단계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7천 몇백 달러까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되게 급격하게 상승이 있었는데, 이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2020년 12월까지 2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2023년까지 12월까지는 24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2024년 3년까지 24만 달러까지 간다는 건 상당히 저도 뭐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아직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승인이 안 나기 있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 뉴스도 보면 되게 논리적인 어떤 그 기사인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시드 대표, 비트코인 내년 역대 최고가 돌파 예측한다. 이분이 이제 그래서 논리를 몇 개를 댔는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읽어드리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냥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역대 최고점을 다시 돌파할 겁니다. 카카오톡, 라인 같은 대기업 기반 플랫폼을 통해 대중의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이며 월간 사용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만 명 이상으로 시장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분이 이제 17일 날 내년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진입과 대규모 채택의 원년이 될 것이며 카카오톡, 라인 같은 대기업 플랫폼을 통해 대중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내다보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카카오 클레이튼이 내년 3월 네이버 라인 링크 체인에 내년 상반기 중 메신저에 암호화폐 지갑 탑재가 예정되어 있다. 로드맵상은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 저도 이제 이 기점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안에 따라 내년 대다수 G20가 내년 6월까지 기존 금융자산 수준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5월달, 6월달 이 기점을 시작점으로 많이 보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FATF 이 권고안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G20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승인하냐, 그리고 그게 자국에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어떻게 정책 입안을 발휘를 하냐, 그거에 따라서 암호화폐 장세도 분명히 지금과는 현저하게 틀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ETF도 분명히 거기에 엮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트적인 관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지리한 장세에서 지금만 보면 힘 빠지는 장세죠. 그래서 그것만 보지 말고 내년 한 그때까지 이제 최대한 잡아도 그때까지 이제 보시라고 이제 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 뉴스부터 이제 가만히 보시면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이 기사가 나왔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낸스 US iOS 어플을 지금 베타 테스팅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데 바이낸스도 비트코인 캐시도 이제 마진 거래 75배 마진을 넣었다. 그리고 바이낸스 그냥 어플이 아니라 바이낸스 US까지 미국 전역에 어떤 암호화폐 시세를 이끌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타 테스트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 베타 테스트가 끝나면 향후에 마케팅적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마진을 준비하지만, 비트코인 캐시까지 마진을 준비하지만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장세에 관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그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다가가기 위해서 어플도 지금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낸스에서 지풀카드로 암호화폐 구매 이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좀 약간 중요한 사항으로 다룰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가겠구나. 거대 큰 손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저는 이제 알게 됐는데, 바이낸스 뉴스를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얘기하면서 여기 타고미라는 회사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타고미와의 협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11월 달 바이낸스 US는 대출 및 차용 서비스인 주요 중개 회사인 타고미와의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US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퀀트 펀드, 벤처 펀드, 그러니까 개인 연금, 퇴직 연금에 관해서 포함한 타고미 사용자에게 기간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고미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 타고미는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 대행 회사이다. 타고미는 자본관리, 거래보고, 결제, 관리 및 보관 서비스 및 주로 암호화폐 관련 위탁 매매 및 중개 업무를 맡고 있다. 2019년 3월 판테라 캐피탈 등으로 1,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한 바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타고미는 페이팔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해요. 국제 송금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페이팔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2018년 12월 창업한 타고미 홀딩스의 자회사이다. 2019년 4월에 넥슨 코리아 김정주 대표가 타고미에 투자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 김정주 대표도 여기 타고미에 투자를 하셨대요. 바이낸스가 또 여기 타고미에 엮여 있어. 거기다가 페이팔도 여기 엮여 있어. 자, 되게 재미나죠? 그림이. 타고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스타트업이다. 즉 주식시장에서 증권회사처럼 투자자의 암호화폐를 대신 체결해주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행 업체이다. 근데 중요 사항이 또 있어요. 2019년 3월에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업무 자격인 비트 라이센스를 취득한 바 있다. 이미 국가한테 공인받은 거고, 어쨌건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이 파운더스 펀드는 타고미의 1,6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근데 타고미는 또 코인베이스 벡트, 시티블록 캐피탈 등의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참여를 또 했다. 여기 나오죠. 또 타고미는 또 코인베이스와 벡트에도 또 투자를 진행을 했어. 자, 얽히고 설켜 있는 전 세계 암호자산 시장의 큰 손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뭐 내가 가진 코인만 집중을 하니까 뭐 이런 뉴스는 아마 안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와, 내가 선택한 게 맞는 길은 맞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터 틸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되게 엄청난 인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팔 공동 창업자,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100여 개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자이고, 그리고 FBI 등이 찾는 범죄 예측 빅데이터 기업인 펠런티어의 창업자이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러고 뭐가 또 중요하냐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되게 유능한 조언자로 제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또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고, 지금 타고미하고 관련돼 있어 이제 중요 핵심 인물 중에 그렉 루사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00년대부터 2013년까지 골드만삭스에서 또 근무를 또 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뭐 이런 회사 가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건 디왈 샤르마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다왈 샤르마도 골드만삭스 컴플레이언스 부서에서 부서장까지 있었던 사람이다. 부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 협력사가 또 타고미의 또 협력사가 누구냐. 자, 바이낸스하고 또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또 여기 껴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딱 연결관계가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여기 껴 있고, 이런 뭐 딱 정답 나온 거 아닌가요? 딱 정답 나온 거고. 자, 여기 보면은 루카라는 뭐 암호화폐 자산 회계 법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행했던 뭔가 한 가지가 있었나 봐요. 12월 9일 날 이 암호자산 뭐 회계법인, 전문 회계법인이 미국 최대 회계사 중 하나인 CPA.com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라고 여기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45만 개의 회계회사가 루카텍스라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뭐 벤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데,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금 체계, 암호화폐에 관해서 수익 얻은 거에서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준비를 하는 어떤 그 과정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회계사 중에 분명히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아마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 자, 근데 여기 이제 루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얽히고 설켜 있어. 크라켄 서클 및 쉐이프시프트와 같은 주요 플레이어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도 논의 중입니다. 라고 또 여기 나와 있죠. 이들은 뭔가 계속해서 제도권 진입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같은 대중들은 오르지 않는 코인에 지금 뭐 울먹이며 지금 계속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건 인프라 구축은 저는 서서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항상 되게 거대한 상승장을 예측하는 팀 드레이퍼가 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 맨날 엄청나게 오른다 그런 얘기만 되게 많이 해요. 2020년 바로 내년인데 내년까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그냥 사실은 희망의 회로를 한편 돌리지만 그냥 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제로 넘어와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22 밸런스 시트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도 슈퍼 예산안이 편성이 돼 있어. 우리나라도 슈퍼 예산안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사실은 7조인가 넘어가지고 54조 편성.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인당 국민 총소득 33,000달러, 체감소득은 나빠져 라고 여기 써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사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는 꽉꽉 차가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건 없어. 사실은 국민 총소득은 33,000달러에 도달을 하는데 주식시장은 올라가. 예산안 편성이 되고 뭐 어쨌든 뭐 계속해서 슈퍼 예산이 편성되고 2021년에까지 어떤 일이 발생될지 주식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어떤 그 여파는 미미할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표상에 나와 있는 거, 유럽도 마찬가지로 밸런스 시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독일에 사는 시민, 미국에 사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 모양새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 되게 댓글이 되게 재미난 게 나와가지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진 거지. 이 말은 맞아. 근데 30대인 자기가 이제 30대인데 요새 친구들 은근 이민 가는 애들 많아졌다. 탈조선하는 친구들이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는데 여기에다 대고 대중들이 이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좋아요를 여기다 써놨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민 가면 본인이 엄청나게 지금보다 생활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는 어차피 미국이 됐든 독일이 됐건 뭐 프랑스가 됐건 플랫폼 그게 동남아로 이민을 가던 뭐 호주로 가던 플랫폼 경제가 이미 득세를 내가지고 그 외적인 어떤 그 일반적인 대중들이 근무하는 회사나 자영업이나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꺼져가고 녹아 내려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라는 거죠. 이민 가봐야 어차피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한국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커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주로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미국하고 호주하고 일본이나 캐나다 이쪽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 채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모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40대 실업이 심각한데 또 노인 일자리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40대 실업이 심각한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금보다 더 보편적으로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 자영업 시장, 뭐 5인 이하 자영업 시장까지 만약에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되면 지금 보면 40대 실업이 심각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향후에 내년에 내후년에는 30대 실업이 심각하다. 더 나아가서 20대 실업이 심각하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자, 실업률 하락한다고 정책 발표 이반자들은 그 통계를 발표를 해.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떠들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외신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파트타이머들이 한 가지 직업으로 다 거기 이제 통계 조사에 올라가서 실업률이 하락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건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 쪽으로 전 세계가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요. 플랫폼 경제가 득세를 하면서 뭐 배달통, 뭐 요기요, 배달의 민족, 자 통합돼서 운영되고 거기에 뭐 쿠팡이나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플랫폼 경제가 득세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대중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플랫폼 경제가 커가면서는 암호화폐 시장도 분명히 뭐 카카오톡, 라인, 아까 뭐 해시드 대표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정해진 스트림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결론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절박한 문정부 100조 투자 끌어내 내년엔 2.4% 성장. 자, 이 시비가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영상에서 아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6%까지 끌어올린다. 자, 우리나라도 내년에 성장률을 2.4%까지 끌어올린대. 뭐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MMT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민간 민자 공공투자 25조 15조 60조 원 발굴 투자 유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 알 수 있죠. 공시지가도 올려놓고 지금 100조 투자해가지고 뭐 민간 민자 공공투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은 양적 완화를 사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돈을 뭐 아베노믹스 같이
뭐 엔화를 찍어낸다거나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텐데 기축통화국 외에 다른 나라도 아마 분명히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데, 아마 마지막 불꽃을 활활 타는 어떤 정책 기조가 있으면서 이런 장세가 있고, 또 암호화폐 시장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에서 권고안이 G20 국가들하고 나와서 그게 아마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도 이제 동감해서 해시드 대표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내년부터 약국이나 헬스클럽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과연 이렇게 만약에 되면 지금 현금 사용하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일반 자영업 시장이나 이런 중소한 어떤 이런 이런 가게들, 스트리트에 있는 이런 가게들도 마찬가지로 뭐 카드 사용에 관해서 지금보다 더 권장하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암호화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현금 영수증 의무화하겠다 이 얘기는 지금 텍스 체계에 관해서 더 지금보다 타이트하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사실은 이 뉴스 하나만 봐도 그런 걸 우리가 우회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향후에 뭐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 암호화폐 장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를 일단은 내년 5월이나 뭐 빠르면은 4월달, 6월달까지, 거기까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타고미라는 그 회사하고 엮여져 있는 많은 어떤 그 유수의 암호화폐 시장 아니면 금융 자본 시장에서 큰 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걸 보셨죠. 그 바이낸스도 거기하고 엮여 있는 걸 보셨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큰 그림을 보시면 절대 뭐 장밋빛 미래를 희망하는 지금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절대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너무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